파락강투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 주식 투자로 상당히 큰 고통, 그냥 단순히 고통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시장과 종목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제 얘기가 제 3자라는 간접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일단 주식 투자, 과거 주식 투자를 접근했던 이런 큰 틀의 관점, 주식 시장이 내리더라도 언제든지 상승 종목은 있고, 그래서 내 실력만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판단만으로 시장과 종목의 저점을 예측하고 내 생각대로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힘들게 차트, 실적, 업종 등을 분석해갖고 종목을 선정을 해도 참 오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시간 들여서 힘들게 했을까? 그렇죠. 그냥 신문기사 추천 종목, 인터넷 카페, 최근엔 이런 유튜브, 이런 추천 종목하고 당일에 오르는 종목들 적당히 매매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식 투자로 상당히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무서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 무서움은 달라진 것이 없이 시장에 무섭다는 것, 지금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고 시장을 역행하고 이기려 하지 말자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자만감, 독단적인 판단과 고집, 내 생각대로 시장과 종목을 읽으려 예측하려 하지 않고 시장과 종목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이런 방향성이 잡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수를 살펴볼 때도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이탈하면은 어떻게 되고 어디 이탈하면 조심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시장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장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이런 목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조건 수익 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손실나지 않는 매매가 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었죠. 이 단순한 두 가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는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매 형태죠. 단타보다는 스윙 비중이 높아졌다. 물론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는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던 이런 단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흐름에 맞게 추세가 상승 추세면 스윙 투자, 그리고 시장이 하락 추세라면 쉬거나 단타 매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매매 방법이 아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단타보다는 스윙의 비중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주가지수가 좋은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스윙 비중을 더 높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지점입니다. 차트상 어디 지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예전에는 단기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조건 수익, 단기 급등 이 돌파 매매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돌파 매매라는 것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도
어디 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하는 지점, 그런 지점에서 우르르 몰려갖고 단기간에 쭉쭉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돌파 매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매수 지점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런 눌림목 매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뭐 일봉 차트에서 21선에서 머리를 들든 첫 번째 양봉, 아니면 각 분봉도 같이 함께 살펴볼 때 뭐 1분봉,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22평선을 뭐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급등주들도 그렇죠. 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는 뭐 급등주들도 어디 지점에서 바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길목 지키기라는 그런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매잖아요. 이처럼 저의 많은 이런 매수 지점들은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또 심지어 급등주들도 분명히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하는 이런 눌림목 기준선 매매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손실나지 않는 매매가 될 수 있을까? 분명한 하단 라인에 내가 믿고 나의 판단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이평선 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입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울러 단순하고 명확한 손절매 기준, 매수 생각과 다른 움직임, 매수했는데 여기서는 오를 자리인데 오르지 않는다,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매수가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기준선 이탈 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매수 기준선, 이런 눌림목 기준선 매매라는 것은 그 지점이 매수 포인트도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어긋났을 때 이탈하시에는 매도할 수 있는 손절 라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선 매매를 제가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더라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선을 갖는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매수 지점이자 손절 라인, 그리고 이런 생각이 다 들었더라도 이 종목은 뭐 재료가 좋다,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건에 도달했을지라도 더 보유를 할 때에는 최후의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손절 라인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이 무조건 수익 내기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나지 않는 매매를 할까, 이것을 바뀜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중심적인 매매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젠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답을 구하자. 우리는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종목도 못 움직이겠죠. 내 자금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자금을 가진 개인 세력이라면 모를까,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시장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유일하게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수익과 손실을 위한 답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종목 선정 노력. 어떤 종목을 접근하고 어떤 종목을 접근하지 않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게 해도 뭐 오르는 종목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종목하고 차트 돌려보고 뉴스 체크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매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목과 뉴스를 체크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외부 술집은 가지 못하고 지인 집에서 또 술도 한잔 적당히 먹고 늦게 집에 와서 제가 종목을 샤워를 하고 새벽 3시 좀 넘어서까지 종목을 한번 또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과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종목을 체크를 하다 보면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3시간, 4시간도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떤 종목에서 이 종목은 왜 상승을 했고 왜 이 종목은 유사한 조건에서 상승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을 항상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한 과정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자금 비중 조절이죠.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금액의 투입의 비중, 그리고 몇 번만 한 번에 매수할 것인가, 2번에 매수할 것인가, 이런 매수의 횟수, 이것 또한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손실 관리와 수익을 위한 이런 금액과 횟수 조절,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별표를 쳐놨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수익과 적은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 게 이 종목 개수입니다. 몇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내가 관심 종목에 담아놨다 하더라도 100종목 중에 10종목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5종목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종목을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흐름이 보이는 종목을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 이렇게 종목 개수를 분산 투자로 접근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5종목 중에 2종목은 내린다. 그러면 매수가나 1% 내 매도를 해버리고 내 생각과 달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종목은 오른다. 2%, 3%, 5%, 10% 계속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놓고 오른다면 홀딩.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그런 손실 종목 자르고 수익 종목 기르는 거기에서 얻는 그 차익이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이자 중요한 매매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큰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손실을 얻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 심지어 지금도 신용 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런 종목을 나눠서 산다던가 또 비중 조절을 한다던가 횟수를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것 없이 한 종목에 그냥 들어가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크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목적에서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죠. 어떻게 하면 손실나지 않는 매매가 될까? 그렇기에 이러한 모습이 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과서적인 내용처럼 좀 단순한 모습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론 머리는 아는데 실제는 되지는 않고 또 내가 가진 자금이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몇 종목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일단 발을 들여놨다면은 앞으로 또 계속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단기간의 높은 수익보다는 이러한 과정이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종목 선정도 내가 한 것이 잘 오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왜 오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종목 선정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는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업종들이잖아요. 그 업종이라는 것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될 것이고, 성장성이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들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뭐 차화정에서 지금은 뭐 5G 반도체, 뭐 2차전지 수소차, 이런 식으로 세월이 바뀌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목도 선정하는 그런 노력도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이렇게 달라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장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목적의 변화와, 그런 첫 번째 목적의 변화로 인한 종목을 선정하는, 또 매수하는, 또 매도하는 이런 라인을,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시장에서 보다 나은 종목을 선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왜 저 친구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바뀐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그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